안녕하세요. 광교호입니다. 오늘 쏘카가 상장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공모가가 원래 이제 35,000원에서 한 45,000원 정도 하려다가 수요 예측이 부진해서 28,000원으로 낮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시작은 28,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종가에 26,300원으로 한 7%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제가 볼 땐 당연한 건데 많은 분들이 또 청약해가지고 경쟁률이 이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100대 1, 1000대 1도 가는데 이번에는 14대 1 정도 됐었고요. 역시 주가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하고 넣으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또 물 먹은 것 같습니다. 시총은 8,607억이고요. 올해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쏘카가 차량 공유 업체 해가지고선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렌트카 업체고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약간 저가의 렌트카죠. 차량 공유 업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냥 저가 렌트카 업체고요. 저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고요. 요번에 증자했어도 이제 PBR도 한 3.5배 정도가 되는 거고, 공모가도 이제 처음보다 낮춰졌고, 또 주가도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별로 저는 사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롯데렌탈은 괜찮은 회사입니다. 원래 이것도 이제 공모가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죠. 이제 59,000원에 공모했는데 지금 39,000원 합니다. 근데 현재 가격에서는 괜찮죠. 시총은 1조 3,700억이고요. 배당 수익률도 한 2.5% 정도 되고 PER 8.9배, PB 1배. 우리나라 주가가 워낙 저평가된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 이게 엄청나게 성장성이 높다면은 이게 저평가돼 있더라도 이걸 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쪽이 이렇게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나중에 흑자 전환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땐 흑자 전환해도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 되긴 어려울 겁니다. 이게 렌터카 업체가 한 10% 마진 내는데요. 여기서 잘해봤자 비용도 적지만 또 대신 이제 매출도 적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슈퍼마켓이 동네 편의점하고 비슷하게 매출을 해가지고는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슈퍼마켓은 마진이 박하기 때문에 편의점보다 매출이 3배, 4배, 10배 이렇게 커져야지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쏘카가 매출도 롯데렌탈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크게 이익을 내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뱅하고 신한금융지주는 한 6개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카뱅이 요번에 이제 주요 주주인 국민은행이 또 주식을 팔면서 또 이제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근데 국민은행이 왜 팔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 업체에 대한 투자,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경쟁 업체에 대한 투자가 맞지 않다,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왜 지금에 와서 팔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국민은행도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온라인 은행이 커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좀 투자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큰 차이 없는 겁니다. 저희 식구들은 카뱅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신한은행을 사용하는데 저는 그렇게 불편한 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카뱅이 좋은 거는 카카오페이로 상대 계좌번호를 알지 못해도 이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사람이나 아들이 가끔 이제 카뱅으로 카카오페이로 이렇게 송금을 해주는데 그런 편리함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빼면은 다른 게 별로 없고요.
이제 카뱅은 온라인 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거 사용할 때 이럴 때는 이제 편리한데 반대로 이제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하는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카뱅이 뭐 앞으로 성장성은 높을지 모르지만은 또 이 오프라인 은행이 할 수 있는 많은 서비스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거지 카뱅이 확실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뭐 지금 현재 28,050원이고요. 시총은 13.3조로 뭐 한창 때보다는 뭐 3분의 1로 빠졌죠. 그리고 이제 연말 기준으로 자기 자본은 5.7조, 자산은 42조 정도 예상합니다. PER은 48배, PBR은 2.3배. 뭐 지금은 사실 그렇게 그 비싼 건 아닙니다. 이미 많이 빠졌고 거품도 많이 빠졌고 카카오뱅크도 곧 머지않아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신한금융지주가 너무 싸다는 거죠. 주가 35,450원이고요. 지난 10년간 뭐 주가 오른 게 없습니다. 좀 오히려 신한지주도 빠졌습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면 이해가 가는데 실적은 계속 개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고요. 현재 시총이 18.2조. 그 다음에 이제 연말 기준 자기 자본이 52.3조. 연말 기준 자산이 한 685조입니다. 엄청난 거죠. 일단은 은행은 그 대출하는 회사고 그 예대 마진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 받아서 대출하고 예대 마진을 먹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산도 커야 됩니다. 예대 마진도 커야 되지만 자산이 있어야 대출을 하죠. 여기는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대출을 늘릴 수가 없어요. 대출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뭐 이자 수익도 당연히 크게 늘지 않고요. 뭐 신한금융지주는 뭐 매년 한 10%씩 자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도 뭐 금년에 예상 순이익이 한 5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한 7% 되고요. PER이 3.6배, PBR이 0.35배. 너무 싼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이제 은행도 이제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게 그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들 부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은행이 IMF 때처럼 확 망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NPL도 계속적으로 줄였고 지금도 뭐 대손상각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렇게 그 순이익이 갑자기 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카뱅이 좀 기술적인 반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사고 싶은데 그리고 사실 조금 샀습니다. 근데 신한금융지주가 너무 싼 겁니다. 이게 올라가기에는. 그래서 신한금융지주도 저는 원래 이제 은행주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배당도 많이 주고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 다음에 뭐 은행주라는 게 원래 이제 그 매크로 리스크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뭐 리스크가 뭐 NPL이나 부실채권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이고요. 또 지금 밸류에이션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권이나 보험은 이제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 시황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거래가 많이 뭐 늘면 이제 수익이 늘어나고 거래가 줄면 이제 수익이 줄고 지금은 좀 수익이 줄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익을 내야 되고 주로 이제 채권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뭐 보험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리 인상기는 사실 좋은데 나중에 또 금리가 인하된다면 사실 보험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은행은 예대 마진 먹는 겁니다. 뭐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별로 상관없고요. 그냥 오르면 금리 올림되고 내리면 금리 내림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뭐 예대 마진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금리에 관계없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뭐 왜들 은행주들 싫어하느냐? 이거 대형주고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당이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많이 주고 있는데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카나 이제 카카오뱅크는
성장주고 이제 새로운 컨셉의 주식인데 비해서 롯데렌탈이나 이제 신한금융지주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주식이죠. 근데 이쪽이 성장성만 확실히 있다면 사실은 이쪽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장성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고 소카가 뭐 롯데렌탈보다 크게 날 거 없고요. 카뱅도 물론 당연히 이제 온라인 뱅크로서의 장점은 있습니다. 지점도 없으니까 이제 비용이 적게 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대신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금융지주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하셔야 할 문제지만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렇게 전통주들이 훨씬 더 저평가돼 있고 또 사업 구조 자체도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싸다면 모르겠지만 싸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그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사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하여튼 그 제가 뭐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그 주식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게 투자를 해야지 그냥 감으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공부하고 있어서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는 주식들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뒷받침되는 주식도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거 언제 흑자 날지 모르는 거고. 이거, 글쎄요. 그렇게 카뱅이 물론 이거보다는 이거의 성장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장률은 이게 훨씬 높은데 아직까지는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죠. 반면에 시총은 이게 이제 많이 빠졌어도 13.3조. 이거는 18.2조. 그러니까 너무나 사이즈 차이가 큰데 이게 너무 아직도 사실은 고평가됐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